일본 제국.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국가였습니다. 덕분에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서양인들은 아직 일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봤자 아시아잖아요. 유럽도 아닌데 지들이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뒤집는 사건이 발생하니 바로 1905년에 일본이 무려 러시아 제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러일 전쟁은 18개월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모두가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일본이 승리해버렸죠. 그야말로 일본 제국의 화려한 데뷔전이었던 건데요. 얼마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 제국은 중국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고 독일을 몰아내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죠. 일본은 이후로도 승승장구하여 1922년에는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을 통해 영국, 미국의 다음 가는 세계 3위의 해군력을 보유할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 거침없던 일본의 기세도 슬슬 꺾이기 시작합니다. 1923년엔 관동 대지진이 터지고 1929년엔 대공황이 터지면서 일본의 국력은 급격히 쇠해가고 있었는데요. 나라가 힘들면 국뽕이 힘을 얻습니다. 독일처럼 일본에도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는 처음엔 군부에서 퍼졌어요. 이른바 사무라이 정신 같은 거죠. 얼마 안 있어 힘을 키운 민족주의 세력은 군부를 넘어 정부에까지 침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심엔 육군 장군 도조 히데키가 있었죠. 도조는 1941년에 내각 총리 대신에 오름으로써 정부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도조는 모든 문제를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지금 일본의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자원을 확보하려면 식민지 개척이 필수였는데요. 1931년 일본은 중국 만주 지역을 침공해 고작 6개월 만에 만주를 접수합니다. 그러자 서양 국가들은 일본의 확장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국을 도와 일본을 막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선 이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니, 지네는 여태 마음껏 점령하고 훔치고 빼앗고 다 했으면서 우리도 좀 하자니까 그건 안 된다고? 1937년 일본은 서방 국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대적으로 중국 침공에 나섭니다.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난징 대학살인데요. 난징에 입성한 일본군은 중국군 잔당을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6주 만에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적게는 10만, 많게는 무려 35만에 달하는 중국인을 학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방 국가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얘는 힘만 세졌을 뿐이지 하는 짓은 저 옛날 미개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동아시아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선 이보다 더 무시무시한 인물이 등장했거든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프랑스가 독일의 소나기에 넘어가자 궁지에 몰린 영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참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수천 킬로미터 바다 건너서 일어나는 전쟁에 개입하길 원치 않았어요. 지들끼리 싸우는데 왜 우리가 굳이 거길 끼어들어서 피를 흘려야 돼? 이대로 무기 팔면서 꿀만 빨아도 충분하지 않아? 물론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히틀러의 무시무시한 야욕을 막기 위해선 미국이 참전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국민 대다수가 참전을 원치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루즈벨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일본의 식민지 개척.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승기를 잡은 일본은 더 많은 식민지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아시아는 대부분 서양 국가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단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뺏어야죠. 일본이 노린 곳은 동남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식량, 나무,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죠.
동남아 지역은 전부 서방 국가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지만 어차피 쟤네는 지금 유럽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니 동남아가 공격당해도 지네가 뭐 어쩌겠어요. 유럽 군대 빼서 일로 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동남아는 그냥 쳐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물론 루즈벨트는 이미 일본의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미군 태평양 함대를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기지로 보내놨는데요. 일본에 대한 경고였죠. 너네 우리 있는 거 알지? 허튼 생각하지 마. 그 사이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손을 잡습니다. 제국주의를 향한 독일의 거침없는 기세에 아주 큰 감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프랑스의 아시아 식민지였던 베트남이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그러자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은 곧장 베트남을 쳐들어가요. 안 그래도 일본을 주시하고 있던 루즈벨트는 좀 더 강력한 경고를 날려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모든 수출을 중단시켰는데 여기엔 석유도 포함돼 있었어요. 일본은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중 80%는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었죠. 루즈벨트는 일본이 본토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를 포기해야 석유 수출을 재개해주겠다 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은 중국에만 100만 대군을 파견해놨고 또 동남아 각지를 침공할 계획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려면 석유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루즈벨트는 어차피 석유가 없으면 전쟁을 지속하지 못할 테니 일본은 금방 전쟁을 포기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궁지에 몰린 일본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참에 그냥 동남아에서 직접 석유 캐지 뭐.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역은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이죠. 그런데 네덜란드도 이미 독일한테 먹혔죠. 그럼 그냥 쳐들어가서 꿀꺽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으니 인도네시아까지 가려면 필리핀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유럽이야 지금 이미 싹 다 독일한테 먹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미국은 아직 참전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 일본이 인도네시아까지 내려갈 경우 미국이 곧장 대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라도 미국이랑 전면전을 벌이자니 겁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비행기가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서 미국 비행기가 한 번에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중간에 보급할 때가 필요했는데 그 기지가 바로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기지였어요. 진주만 기지가 있는 이상 미국은 일본이 돌발 행동을 할 경우 진주만에 있는 군대로 곧장 대응에 나설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진주만 기지만 없으면 미국이 곧장 대응을 할 수 없단 거잖아요. 어차피 이대로 전쟁 끝낼 거 아니면 미국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쟁 끝내면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어쩌겠어요. 그럼 어차피 싸울 거 선빵 칠 때 아주 제대로 쳐서 바로 KO시켜버리자. 마침 진주만에 태평양 함대도 다 와 있겠다. 이거 싹 다 터트려버리면 미국이 뭐 어쩔 건데 본토에서 보급하면서 싸울 거야?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진주만 공습 작전입니다. 진주만 공습. 진주만 공습 작전을 떠올린 이는 일본의 해군 총수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었습니다. 문제는 진주만 공습 작전이 대단히 어려운 계획이었단 거예요. 일단 가는 데만 무려 12일이나 걸립니다. 게다가 함대 규모가 조금 큽니까? 야마모토는 항공모함만 6척에 함선을 총 30척이나 거느리고 여기에 또 비행기를 408대나 실어서 무려 16,000명의 병력을 동원했어요. 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함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적에게 들키지도 않고 계속 해상에서 보급하면서 진주만까지 가야 되는 건데요. 일본은 성공률을 고작 50% 정도라 봤지만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기로 합니다. 한편 미국 정보부에선 일본의 비밀 통신 암호를 해독해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챕니다. 정부는 그 즉시 태평양 함대에 경고를 보내면서 일본이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알려주는데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근데 진주만은 여기서 빠져 있었어요. 미국은 설마 일본이 진주만을 쳐들어올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 거리도 워낙 먼 데다가 지금 여기엔 태평양 함대까지 주둔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여기를 공격하려면 어뢰가 필요한데 이 당시 어뢰는 무게가 900kg나 나가서 내격기에서 어뢰를 떨고도 바다에 한참은 잠겼다가 다시 떠올라서 목표를 향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주만은 수심이 얕아서 이게 안 됩니다. 어뢰 떨구면 그냥 바닷속에서 터져버려요. 그러니 이 진주만은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나 다름없었던 거죠. 이 당시 태평양 함대의 지휘관은 허즈밴드 킴멜 제독이었는데 킴멜도 그렇게 생각해서 방어 준비가 아니라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동남아를 쳐들어가면 태평양 함대가 출격해서 일본 함대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죠. 한편 진주만 기지의 수비를 책임진 사람은 육군 총사령관 쇼트 장군이었습니다. 쇼트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와이엔 일본 출신인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았단 겁니다. 만약 일본이랑 전쟁이 터지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진주만 기지 습격해서 막 폭탄 터뜨리고 하겠죠. 그래서 쇼트는 이걸 막기 위해 모든 비행장에다 명령해서 비행기를 한 군데다 모아놓고 24시간 내내 경비병을 세워두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미래가 예상되죠. 1941년 12월 6일 일본 함대가 하와이에서 320km 떨어진 곳에 도달합니다. 천만다행히도 이때까지는 안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곧바로 진주만 공습작전을 개시하는데요. 12월 7일 오전 7시 2분 레이더 다루는 연습을 하고 있던 미 육군 훈련병 둘이 레이더에 포착된 수백 대의 비행기를 발견합니다. 둘은 곧장 본부에 보고를 올렸는데 본부에선 이렇게 답변을 해요. 비행기가 왜 있지? 뭐 해군 훈련하는 거 아닐까? 그냥 냅둬. 몇 분 후에는 해군 제독 킴멜한테도 이상한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진주만 근처에서 적 잠수함을 발견해 폭례로 파괴했습니다. 적 잠수함?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일단 대기, 하던 일해. 미군은 공습이 시작되기 3-40분 전에 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를 2차례나 받았음에도 이걸 그냥 무시합니다. 그만큼 안일했던 거죠. 그리고 7시 45분 진주만 상공에 무려 183대의 일본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날씨는 맑음. 공습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인데다 미 육군은 공습하기 편하라고 비행기를 한 군데 모아놓기까지 했어요. 이걸 본 일본 공습부대는 곧장 이 표적을 향해 폭탄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요. 그야말로 아비규환! 고작 몇 분 만에 비행기 수백 대를 파괴한 일본군은 다음 목표로 눈을 돌립니다. 육지엔 비행기가 모여 있었다면 해안가엔 배들이 정박해 있었겠죠. 미군 전함 수십 척은 해안가에 딱 고정된 채로 또 수백 발의 폭탄 세례를 맞습니다. 근데 이번엔 갑자기 어뢰가 터집니다. 아까 어뢰 못 쏜다 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일본은 달랐어요. 못 쏘면 쏠 수 있게 만들면 되죠. 어뢰에다가 나무 판자를 대서 물에 떨어지면 저항력 때문에 어뢰가 별로 안 가라앉게 개조를 했습니다. 어뢰는 곧장 나아가 USS 애리조나의 함수 탄약고에 그대로 명중하는데요. 순식간에 함선이 폭발하며 그 안에 있던 선원 1100명은 그 즉시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9시 45분이 되자 일본군은 공습을 마치고 철수합니다. 미군 비행기 328대가 폭파됐으며 해군 함선 19척이 파괴되었습니다. 미군의 총 사망자 수는 무려 2403명에 달했죠. 미군은 혼란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으며 그 사이 일본은 기세를 몰아 동남아 각지로 진격합니다. 24시간 만에 홍콩과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를 침공했고 고작 몇 주 만에 최종 목표였던 인도네시아까지 손에 넣는데요. 마침내 유전을 확보해 직접 석유 수급이 가능해진 일본은 승리의 축배를 듭니다. 진주만 공습작전은 그야말로 일본의 대승, 미국의 대패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진주만 공습작전이 행해진 12월 7일에 정말 우연히도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은 전부 진주만을 떠나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핵심 전력이 멀쩡했던 거예요. 일본은 진주만 공습작전이 성공하면 미국인들이 전의를 상실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기지까지 이른 이상 태평양을 포기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미국인들은 오히려 전의를 불태우며 반격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달라졌음을 눈치챈 루즈벨트는 곧장 일본에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그리고 4일 뒤 히틀러가 미국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국이 됩니다. 미국의 참전을 예상한 윈스턴 처칠은 진주만 공습이 이루어지던 날 저녁에 잠에 들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겼군. 이 시리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과 컬러로 보는 2차 세계대전 승리를 향한 여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세계 석학들의 통찰력 있는 해설, 그리고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이 두 시리즈를 직접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